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60선을 넘어서면서 3개월 만에 206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 이상 오르면서 또다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을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부터 홍콩 증시까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에 나온 이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미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소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간 1일 저드디어 부대변인의 명의의 성명에서 두 정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 힘을 복원시키는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경제와 국가 안보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예상대로 카타르의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선 LNG선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카타르 국영 석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홈페이지에서 올린 보도자료에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악재와 산유국 간 감산 연장 기대감이란 호재가 맞물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7월 말 WTI는 0.1% 하락하며 35.44달러의 거래를 마쳤지만 8월 말 브렌트유는 1.37% 상승하며 38.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항의 시위 확산에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이 3% 급등하는 등 금융주가 나란히 강세를 나타냈고 항공 운송주도 대폭 올랐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5,475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도 강보합권에 거래 마쳤습니다. 3,05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만나보시죠. 나스닥 시장이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강했습니다. 9,552선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9,500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모두 빨간불이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더욱더 강했는데 2.5%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사업 부분에서 3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외인과 기관이 SK 하이닉스 대량으로 좀 쓸어담는 모습이었고 어제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상의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외인 기관 그리고 이 개인들의 매수까지 몰리면서 23만 7천원대까지 다시 도달이 됐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2.5% 이상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의 핵심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뚜렷한 효과를 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 삼형제 어제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됐는데 강세 보였습니다. 외인과 기관 매수 흐름 보였고 6%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22만 7,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1%대 강세로 거래 마쳤고 현대차가 어제 2% 이상 강세 나타내면서 1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셀트리온 헬스케어 3% 이상 상승했고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폭이 어제 컸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였는데 장중한 때는 28% 이상 상승하면서 11만 7,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었는데 이와 함께 어제 삼형제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10% 가깝게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12만 4천원대. 어제는 코스닥 시가총액 위에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알테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6%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고 25만 6,6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 시즌은 어제는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11만 6,700원대.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펄어비스 강보합권, CJ는 약보합권, 에코프로비엠까지 약보합권을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한번 KMW 2% 이상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5G 어제 다시 한번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었는데 KMW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한 때도 6만 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마감은 6만 원 선 아래에서 했고요. 59,8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1% 이상의 강세 77,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이상 현재 상승이 나옵니다.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현재 이 아이온 체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까지 모두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메랄드 이더가 1% 이상의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리플 1% 이상의 강세, 라이트코인 1% 강세, 그리고 이오스도 0.74% 상승 나오고 있고 모네로가 1.49% 이상의 상승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베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좀 보니까 성격이 좀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왔지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좀 시장의 성격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지난 5월 중반 이후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성격이 변화하는 경향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경제 재개 그리고 연준과 정부의 유동성 공급에 기반한 지난 3월 23일 저점 이후에 나스닥이 38%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언택트 관련 종목을 비롯해서 코로나로 인한 수혜 업종이 상승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5월 중후반 이후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언택트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비롯해서 코로나 피해 업종이 강세를 보이거나 조정이 제한되면서 상승세를 유지를 했지만 과거와 달리 업종별 빠른 순환매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금융과 여행 그리고 소매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우려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6% 상승한 25,475.02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38% 상승한 3,055.73에
이 나스닥은 0.66% 상승한 9,552.05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갈등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이 확산되는 미국 시위 사태 이 등을 주시를 했는데요. 우선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이 농산물을 수입하는 공기업에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중단하라는 이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 박탈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이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보복에 나선 데 따른 이 맞대응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농산물 구매 금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위협도 내놨는데요. 이 지난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과 관련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를 내놓지 않아서 시장이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감들 아직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각주의 봉쇄 완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코로나 우려감들은 차츰 줄어들고 있지만 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점이 이 부담 요인입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미 전역에서 이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폐쇄 이후에 겨우 영업을 재개한 상점들이 다시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소유 아마존 그리고 홀푸드 등이 일시적으로 매장을 폐쇄하거나 영업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매장들 중 일부에는 방화와 약탈 이런 범법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고요. 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미국 40개 도시의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홀푸드 같은 경우는 일부 매장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홀푸드 같은 경우는 이 아마존이 2017년 인수한 유기농 식품 전문 체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미네소타주, 일리노이주 시카고 매장 모두 폐쇄됐고요. 이 도시 전부 주말 사이 적어도 1일 오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5월 30일 플렉스 기사들에게 즉시 운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고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이 하는 배송 서비스인데요. 배송 서비스 중단에 홀푸드까지 시간 제한, 영업 시간 제한 조치까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마트 체인인 타깃은 30일 오후 전국 175개 매장을 잠정 폐쇄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네소타 내 71개 타깃이 문을 닫았고요. 타깃 같은 경우는 미 전역에서 1,9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유통업체들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도 타깃과 월마트, 홀푸드 등은 문을 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위 사태로 인해서는 타깃, 월마트, 홀푸드 이런 유통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매장의 약 절반을 재개장하려던 애플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 미국 매장 100여 개에서 영업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매장 총 271개 중에서 130개가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됐지만 시위로 여러 곳에 유리창이 깨지고 물건을 도둑맞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애플은 성명을 통해서 5월 31일 미국 매장 다수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이날 전국 매장 수백 곳의 문을 닫았다고 CNBC에 확인을 했는데요. 월마트는 주변 환경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1일 다시 문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일부 매장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장 초반에는 시위로 인해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이 가혹행위로 숨진 이 사건에 항의하는 이 시위로 인해서 이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이로 인해서 이 환율 쪽에서 본다라면은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안전 통화인 달러 대신에 엔화가 각광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엔화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유로화까지 강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미국 코로나19 유행과 그리고 중국과의 긴장 여기에다가 이번 시위 사태 때문에 이 불확실성, 변동성은 좀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증시로 다시 돌아와서 좀 더 섹터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가 온라인 쇼핑 선호도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서 1.17%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페이스북도 최근 발표한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쇼핑 증가 기대로 3.03%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데 힘입어서 1.23%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 갭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11.12%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경제 재개에 따른 이 국채금리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JP모건이 1.33%, 웰스파고가 2.34%, 시티그룹이 3.21% 상승하는 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델타항공과 같은 이 항공주 그리고 GM 과 같은 자동차 그리고 부킹닷컴과 같은 여행주 등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 원리조트와 같은 카지노 업종, 카니발과 같은 크루즈 업종, 그리고 코노코필리스 같은 에너지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사실은 바이오 섹터,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 마이크론과 퀄컴, 인텔과 같은 반도체 업종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이 3.28% 하락을 했고요. 퀄컴이 1.42%, 인텔이 1.7%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0.5%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부진한 임상 결과로 인해서 7.15% 급락을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 렘데스비르에 대한 양호한 3차 임상 결과를 내놨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3.43%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좀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줬지만 대부분의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이 반도체 관련한 이 업종들은 하락을 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대부분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43.1을 기록해서 4월에 41.5에서 반등하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이 중국의 5월 차이신 제조업 PMI도 50.7을 기록해서 50 이상이기 때문에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4월 건설 지출 같은 경우도 양호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하지만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승한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전일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2.60% 상승하면서 28.23을 기록하면서 아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 미국 증시에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 짚고 왔는데 약 5분 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수호가 나의 의무다. 주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폭동과 관련해서 현재 환율의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관련된 시장의 움직임은 조금 이따가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고 시장의 악재 한 가지 더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좀 중국의 고립 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언론들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들 가려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다시 한번 좀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영국과 유럽연합 등이 미국에 동참해서 중국 고립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한국과 러시아, 인도, 호주 등 이 4개국을 G7 정상회담에 초대하는 등 이 중국 정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단결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을 필두로 진행되는 중국 고립 작전에 영국과 유럽도 이 동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홍콩 보안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영국 정부 역시 미국의 중국 고립 작전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표결 통과와 관련해서 홍콩의 높은 자치권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비판하고 있고요. 유럽연합 역시 중국의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유럽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고립 작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으로 구성된 이 G7 6월 정상회의를 연기하면서 러시아, 인도, 호주, 한국의 정상들을 회의에 초대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G7 국가는 물론 한국과 러시아 같은 이 4개국과 단결해서 중국에 대응하겠다라는 의지로 이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중국과 이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이 발표를 하면서 호주의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이 러시아도 초대를 하면서 사실은 러시아가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라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다가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초청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중국 고립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 악화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양측 모두가 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좀 심화될지 그리고 언제 결론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될 수만은 없습니다. 양국 모두 관계 단절을 원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인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까지 이루어진다라면 어느 정도 좀 다행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방어 물자가 필요하고 미국 경제에서 영향력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 커진 이 대형 기술 회사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단절 시 미국의 기술 회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도 좀 치명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화는 더 이상의 심화 정도는 시장의 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계도 이슈이지만 한일 관계도 현재 시장에서는 큰 이슈입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은 어떠할까요? 네,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서 일본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일본 쪽에서는 무성의한 그런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계획 일정과 관련해서 5월 말까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일본에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 측으로부터는 주말까지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그리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일본이 강화한 수출 규제 조치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일본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측 정부는 우선은 WTO의 배수 절차 재개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가능성은 좀 낮지만 지소미아 종료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지소미아 중단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지만 지소미아 카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WTO 제소 절차 가능성이 가장 높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시장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지만 큰 의미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우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의 최근 흐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인들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언택트 종목들 네이버와 카카오를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로 좀 많이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급등장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대신에 이런 언택트 관련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샀다라는 게 좀 나타났고요. 최근 2주간이죠.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7,237억 원 규모 좀 매도를 했었고, 카카오를 4,416억, 네이버를 2,288억 원 규모 사들이면서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와 3위에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코스피 지수가 1947선에서 2065선까지 오르면서 급반등했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선 삼성전자가 소외된 이유를 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방향성 부재, 그리고 성장주 대비해서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했던 부분이 이유를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이후에 20% 이상 올랐고, 특히 네이버는 시총 4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시 코로나19 여파의 언택트 경제에 어떤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게 주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디지털 플랫폼이나 바이오 또 전기차 업체가 어떤 이 포스트 어떤 코로나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좀 부각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감소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 카카오 네이버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추세인데요. 증권사가 제시한 카카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1개월 전에는 21만 6천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26만 5천 원대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개월 전에 23만 2천 원에서 지금 25만 원대로 목표 주가 상향했습니다. 우선 올해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157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포털과 메신저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불확실성한 이 경제 상황에서 이 성장할 수 있는 차별성을 좀 보여주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선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면서 이 기술주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보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자료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네이버는 포탈,
카카오는 이제 메신저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경쟁보다는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주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라면의 소비량이 늘면서 삼양식품의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삼양식품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조정받다가 어제 7%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역시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세를 지금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분기도 매출이 1,564억, 작년 대비해서 29.9%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도 267억으로 작년 대비 74%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우선 매출 비중은 면 수출이 47.7%, 또 이제 면 내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42.6%를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해외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면 수출 부분은 영업망 확대, 또 브랜드 강화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까지 성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국이죠. 하지만 이제 중국 외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같은 전 시장에 걸쳐서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봤을 때 주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면 내수 부분도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계속 시장 성장세가 자택근무를 위한 간편식에 대한 성장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에도 실적 성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선 면 수출 부분의 경우에는 4월까지도 우선 3월 대비해서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이슈와는 별개로 영업망과 또 전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재고 소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6월에는 이제 중국 상반기 최대 쇼핑 행사죠. 징동 6.18 행사. 또 이제 4분기에는 연 최대 소비 이벤트인 광군일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수출 부분은 하반기까지 이 분기별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내수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4월에 수요 확대 효과가 이어지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이 수출 기업으로 이제 변모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전체 라면 수출에서 이 삼양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49%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PER로 봤을 때는 10.5배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여기에 신규 제품이 연속 히트라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증권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16만 3천 원까지 제시를 하면서 성장성이 주가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로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셀트리온 그룹의 호재가 나타났죠. 이 동물 대상으로 한 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실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셀트리온은 전거래보다 6.56% 오른 1,400원. 오른 22만 7,500원에 마감했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3.63%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은 장중 한때 11만 7,400원까지 오르면서 상장 후 최고가를 좀 경신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알테오젠을 누르고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의 새 업체 시가총액만 거의 50조에 가까운 수치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이들 기업은 어제 장에서 봤을 때 장 초반에 흐름은 부진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첫 단계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우선 셀트리온 측은 동물 실험에서 약물 투여 5일째부터 이 콧물 기침 증상이 완전한 임상적 개선 효과를 나타났다라고 좀 보도가 나와 있고요. 이 고농도 투여 그룹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까지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다음 달 말까지 인체 임상시험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 셀트리온은
이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현안 지정 학술 연구 영역과제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지금 이제 충북대와 협업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코로나19 재유행 또 어떤 셀트로 유행 개별 기업 특성이 여러 가지 면이 리셉션 그룹주의 오름세를 자극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지난달 말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코로나인데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 약품을 리포지션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 맞춤형 신약을 개발 중이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또 유럽에서 임상을 추진한다는 점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어제 셀트리온 제약의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닥 시장 730선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번 해 들어서 최고가 경신했는데 앞으로도 상승세가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나오게 될까요? 네, 우선 올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증시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장에서 코스닥이 두드러진 성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되던 3월 대비해서 코스닥 16%가량 오른 대비해서 이 코스피는 어떤 3% 상승에 좀 그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코스닥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전문가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가 부상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점, 주가라고 했던 이 공매도가 오는 9월까지 제한되면서 이 변동성이 큰 코스닥 중심의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6월 중에는 단기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번 달 내에 2분기 기업 실적 전망과 하반기 전망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이제 물음표는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죠.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수준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현재 상태가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은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숨고르기 이후에 재상승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난달이었죠. 이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미국이 홍콩의 특별 지위 철회를 시사했는데 주식시장은 이에 상관없이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 합의 관련 내용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홍콩 이슈가 미국과 중의 무역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은 홍콩에 국한되는 어떤 문제로 이번엔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과 달리 지금은 미국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미국 경기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떤 조치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제 코스닥이 V자 반등을 지금 거려주고 있는데 이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셀트로 헬스케어, 셀트로 제약 같은 이런 코로나 수혜주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한 이 셀트론의 개선 효과를 통해서 셀트론 상승세를 간다면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비중을 차지한 이 코스닥 지수는 또 상승폭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밸류에이션에 대한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이 중소형들의 실적 전망치를 낮게 보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의 추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6월 중순부터인데 이때부터 이제 중소형주들의 실적 하향치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에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저녁에는 강원 영동과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10에서 30mm, 많은 곳은 서해 5도와 경기 서해안에 6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충청도는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칠 텐데요. 강원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방의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이 22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역은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릉이 26도, 대전과 광주 28도, 특히 대구는 30도까지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국내에 벌써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과 청주 28도가 예상되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오늘 저녁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6도, 울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전북 북부와 경북 북부 지방은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높게 오르면서 이번 주 일요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